지난달 30일 새벽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4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는 일반 가구에서도 어떤 형태로 받을지 정한 후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지급되는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에 돈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럼 기존에 쓰는 카드하고 어떻게 다르고 돈이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인출되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수령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줄을 많이 서게 되고 또 뭐 불만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모르니까 가서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죠. 아니 그 알면 내가 왜 굳이 전혀 몰라요. 가서 이제 11일 날 가서 물어볼 거예요. 네, 절차나 과정도 다소 복잡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상 첫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일이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소장님, 네, 방법을 알려주시죠. 11일, 18일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가구들이에요. 예. 1,890만 가구가 전 국민이니까, 몰립니다. 네. 11일부터 온 오프라인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먼저 선정을 해야 지급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걸 선정하시겠어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종이로 되어 있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있어요. 예. 어떤 걸 또 선정하시겠어요? 뭐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뭐 카드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황금 비율이 있어요. 아. 이게 경기도는 해봤잖아요. 예. 10명 가운데 8명이 뭐를 선택했을까요? 신용카드 선택. 그러니까 카드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예. 장점이 있습니다. 한 예. 3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 네. 이거 얘기하면 아마 기재부에서 이제 좀 모니터링 할 텐데 예. 사실은 그 사용 지역이 예. 카드가 조금 더 넓어요. 아, 아, 사용처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아, 예. 사용처가 아니라 지역. 지역이. 지역이. 아. 두 번째가 네. 기존의 카드는 우리가 마일리지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카드만의 나름대로. 네, 네, 네. 그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예. 7월까지 쓰면 소득 공제가 되는데 그게 80%예요. 이 세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예. 10명 가운데 8명이 카드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대주 본인의 카드만 돼요. 아하. 자, 근데 어쨌든 1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네. 13일부터 네. 이제 포인트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충전이 되는데 네. 이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해당 지역과 해당 업종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다 사용하게 되면 네. 먼저 포인트 먼저 이제 차감되는 아, 방식입니다. 먼저 차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이제 확인하셨습니다만 일본 어르신들은 나 네. 온라인으로 못해. 나는 지류나 아니면은 뭐 선불카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이 지류도 좋은 게 사용 연한이 5년이에요. 아, 5년? 아, 이건 카드는 올해 8월까지 써야 되는 8월까지 거죠?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종이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5년. 사용 기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 권고입니다. 8월 말까지 사용하라는 것.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이건 이제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네. 이제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오프라인 전부 다 네. 요일제, 마스크 오브제처럼 요일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장단점을 좀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평론가님, 네. 그러면 가구당 얼마 받는지도 정말 그거, 초유의 네, 관심사잖아요. 제일 어떻게 지금 결론이 일단 1인 가구는 40만 원. 혼자 사면 40. 네, 2인 가구부터는 20만 원씩 늘어납니다. 아. 4인 가구라고 하면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4인 이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액해서 드리진 않아요. 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고 예. 이게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네. 여하튼 저 표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받으시게 된다. 저 기준을 최소한 충족하게 된다. 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구원 수라는 건 주민등록 등본 안에 있는 세대원 수인데 네. 정말 그 좀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가족별로. 네. 그러면 세대원들의 어떤 구성 그 내용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가지고 KR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시면 세대원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원수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오부제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네.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주 5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주말에는 모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에 신청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태어난 아이라든지 네. 혹은 근데 대학생인데 그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해서 이게 뭐 따로 저기 신고를 한 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일단 태어난 아이 4월 한 달 동안의 가족 구성원 변동은 이의 신청 기간에 말씀을 하시면 돼요. 5월 18일부터 그 읍면동 센터 가서 말씀하시면 말을 해야 되군요. 네, 이의 신청 받아주는데 네. 5월 1일 이후의 가족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못 받는 거네요. 미안해, 지금부터는 안 돼, 안 되는 아이들아. 안 되고요. 예.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사실 한 달 동안에 뭐 안타깝게 이별하시고 이런 가족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혼 가정 이런 것들의 그 세대 변화상도 그 반영이 되니까 네. 직접 가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대학생, 네. 서울에서 따로 학교 다녀요. 이런 친구들은 건강보험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따로 살지만 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지방에서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네. 건강보험은 우리 회사에서 같이 내드려요.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그 별도의 경제 공동체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 1인 가구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 40만 원 따로 받으시고 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 세대원 수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참 지원금 액수가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편차가 사실 좀 크죠. 꽤 있는 편이죠. 네, 서울의 경우에는 만약에 4인 가구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도의 경우에 최대 17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 기초 지자체가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받으시는 거에다가 동네별로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4인 가구하고 최대 17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가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세대주가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장님. 무조건 세대주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온라인 신청은 그렇고요. 무조건. 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포함하고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공인 인증서가 근데 있어야 되니까. 오프라인의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네. 18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갖고 가시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못 가시는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거주지 읍면동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네. 신청부터 접수, 지급까지 아.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찾아가는 네. 서비스. 근데 이거는 지금 접수와 지급은 사실은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18일부터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골자에서는 지금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됐지만 이제 하나씩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창원 게시판에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도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게 세대주만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 것보다. 그런 얘기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거죠? 일단 세대주하고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이혼 소송 중이다 이럴 수도 있고 돈을 나눠서 가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소재가 불명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행방불명 혹은 가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세대주의 소재가 불명합니다라고 해서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수로만 누군가를 세대주로 세워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네. 세대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하다 예. 이게 입증이 네.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돈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디에 쓰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대형 마트 이런 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예 학원비는 돼요? 뭐 어디 뭐 피부과 병원 같은 거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어디에 쓸 수 있는? 학원비 되고요. 예. 그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네. 이 매출 기준이 있는데요. 연매출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매출 10억 이상은 안 되는. 네, 그러면 백화점 안 되고 네. 대형 슈퍼체인 이런 것들 안 되겠죠. 네. 온라인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 매출. 농자재가 거기에서 예. 판매가 되는데 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충전된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자재를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예. 사실 지역에서 이분들은 전통시장에 공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시장에 판 걸 되사오라고 하는 거냐 해서 불만들이 있었는데 예.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밖에 한의원이나 동네 병원,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원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학원비도 되고. 학원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각 가정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어떤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원래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예. 60만 원 전액을 이제 기부하셨는데 기부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네. 처음부터 이제 이게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네. 8월 말까지. 네. 8월 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네. 기부로 봅니다. 자동 기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또 하나는 신청 단계부터 이제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사행가족 100만 원을 지급받지만 네. 일부 한 뭐 50만 원은 기부하고 5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기부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이나 이제 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 세액공 뭐 기부액의 한 16.5% 가량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올해 예. 종교적인 이유로 예. 의무 기부금 한도가 찼어요. 한도 네. 초과한 분들. 그렇습니다. 이럴 예. 경우엔 2월이 가능합니다. 아, 내년에? 10년 정도. 10년까지. 10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충분히 발생했고 이번에 이제 이런 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가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좀 고민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돈을 뭐 10만 원을 썼을 때 사실은 10만 원이 계속 돌고 돌다 보면 그게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기부 예. 모두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소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상권에 가서서 이 지난지원금을 쓰잖아요. 네. 쓰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되죠. 실제로 경기도의 그 사례를 좀 보니까 손님 10명 가운데 3명이 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근 상권인 자영업자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한테로 이제 지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단 지방에서 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충분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네. 기부는 사실 이게 자발적 기부예요. 네. 근데 처음에 논란이 너무 심했어요. 좀 왜 그런 이제 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지만 예. 우리가 또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100만 원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기업 임원들, 네. 그리고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예.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기부하고 네,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민간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 이제 기부 의사를 밝힌 그룹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이걸 지금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 빚이라는 게 내가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 후손 자손들이 갚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고용 기금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네. 일에 쓰입니다.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돈을 쓰는 것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기부하는 것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나라에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돈을 푸는 목적이 경기 부양의 목적이잖아요. 효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 풀리는 돈의 규모가 1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 GDP 규모가 1,9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0.7% 이상의 돈을 한 번에 푸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규모인데 뭐 일부 기부 혹은 나중에 소비를 이어나신 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대략 0.1에서 0.2%포인트 정도는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그 적자국채 발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좀 우리나라 아직 괜찮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괜찮은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일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급을 하면서 적자국채 한 3조 한 4천억 원 가량 적자국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쪽 40%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 국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 110%, 일본이 한 230%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난 이제 2월부터 그리고 3, 4월 매출 절벽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코로나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정 투입이라는 건 타이밍이고요. 네. 재정의 역할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 절벽에 직면한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이제 이 고육지책으로 예.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아까 저희가 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요일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월요일은 몇 년생이 신청합니까? 월요일 날은 1번, 예. 화요일은 2번, 네. 수요일은 3번. 3번. 순서대로 마스크랑 똑같네요. 네, 마스크하고 예. 똑같아요. 그렇다면 1975년생은 무슨 요일에 가야 되죠? 금요일, 그렇죠. 1961년생은 월요일. 그렇습니다. 예. 1, 2, 3, 4, 5, 6, 7, 8, 9, 10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주말에는 조회 신청 그 끝자리와 무관하게 다 가능하신데요. 네. 이런 것들 그 세대주가 조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온라인에서는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대주. 네, 3개월 안에 지금 신청 안 하면 기부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분들도 많을 것 어떡합니까? 같은데 어떻게 네. 하셔요? 맞습니다. 세대주 대부분이 사실 고령자인 분들이 네, 많아요. 자녀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만에 하나 정말로 나는 힘들어서 못 간다라고 하면 네. 오프라인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핸드폰, 휴대전화 문자로 뭐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뭐 인터넷 클릭 유도하는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링크 오는 문자는 다 가짜입니다. 스미시 문자이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